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 심리학 제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마음의 구조 다음 시간까지 5강, 6강을 마음의 구조로 살펴보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 중에서도 육식과 일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식이라고 그러죠. 식은 무엇인가,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음은 6가지 감각기관, 육근이라고 합니다. 육근. 한, 이, 비, 설, 심, 의. 눈, 귀, 코, 혀, 그리고 우리 신체, 그리고 몸이죠. 그리고 의.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으로 뇌라고 합니다. 만호. 이것을 가지고 6가지 대상이죠. 대상, 색, 성, 향, 미, 촉법. 색은 물, 빛, 그 다음에 성은 소리, 그리고 향은 냄새, 미는 맛이죠. 그리고 촉은 이 맛다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의 대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라고 하는데 그 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육근을 만날 때 이 촉을 하게 되죠. 접촉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게 뭡니까? 또 그런 것, 즉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생물과 무생물 차이, 생명이 있는 거와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은 몸과 어,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몸과 의식이 있는데 물질은 의식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나무는 의식이 있을까요? 그 나름대로의 지각작용은 있습니다. 나무도 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고등동물이라서 아주 고도의 마음작용을 하잖아요. 그거 차이지. 생명체는 다 마음의 종류는 수상행식이랍니다. 우리 몸과 마음 합쳐서 생명체라고 하고 나라고 할 때에는 부처님께서 오온이라 오온 5가지 무더기 5가지 무더기가 뭔가 바로 색, 수상, 행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색은 몸뚱아리, 수상, 행식이 마음의 하나의 마음의 작용들 중 수는 느낌이라고 그러죠. 좋은 느낌, 나쁜 느낌, 또 나쁘지도 않은 느낌. 그리고 그 상은 느낌으로부터 일어나는, 연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연상들, 것을 상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 마음속으로 의도로 하는 거죠. 의도 작용. 작용하는 것을 보통 행이라 한다. 마음속으로 행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식은 전체적인 그걸 종합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전오식이라 할 때에는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을 제1식, 귀로 듣고 판단하는 것은 제2식, 코로 냄새 맡고 생각하는 건 제3식, 그리고 제4식은 맛을 보고 입으로 맛을 보고 혀로 맛보고 생각하는 것을 제4식이라고 합니다. 5식은 바로 신체로서 감각을 그것을 5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이 50가지를 의식의 다음에 마지막에 6식이 있는데 6식에 대비해서 50가지를 전 5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육식은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마음 작용에서도 가장 의 높은 수준에 있는 작용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장 의식 중에서는 신무항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현재 판단하는 그 의식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육식이죠. 육식이. 그런데 이 육식이 말하자면 그 마음 아는 것이고 무언가를 알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이라고 할 때 이 식이라는 것은 육식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상 그 작용을 육식으로 의식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것을 제7식 말라식이라고 해요. 말라식은 끊임없이 붙어서 다니는 겁니다. 나에 대한 에고, 나에 대한 생각이죠. 내가 있다, 나는 반드시 있다, 내 것이다, 또 나와 관계에서 유리한가 불리한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사량치료.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60과 70 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공유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보면은 보이지요? 네, 지금 마음의 구조 교과서 지금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책이 다 도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책이 좀 늦게 만들어진 이유는 편집이 좀 늦게 됐습니다. 5분의 교수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교정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5강 마음의 구조는 60과 70이라고 했죠.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은 온의 하나로 수상 행식으로 되어 있다.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대상을 만나서 6가지 식을 아는 것이다. 그렇죠? 그럼 마음은 아는 것이다. 수라고 하는 것은 육근과 육경이 만날 때 최초로 접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나쁘지 않은 느낌이 있다고 그랬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식별해가지고 탐하는 마음, 또 하기 싫다는 마음 이런 것을 일으키는 것을 수라고 하죠. 수. 촉에서 수가 일나고 그리고 상은 거기에 대해서 하기 싫다, 좋다 하는 것을 말하니까 보통 요 단계를 애라고 치유할 때 우리 12연기에 치유할 때 애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취하는 것. 자, 행에 해당하는 것은 취한다. 어떤 생각을 정리를 해서 의도를 가진다. 그런 내용이 행이라고 해요. 실제 결심을 하고 그것을 행동에 또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행동 옮기는 것은 식의 범위에서는 행의 범위에서는 좀 벗어나 실제 여기서 행이라는 것은 마음작용에서 행위 의도작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와 상과 행에 대한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를 판단해서 아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마음 구조는 이 구조를 우리가 육식이라고 육식은 전오식에서부터 마지막 육식이 마음의 가장 핵심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좀 더 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쭉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6번은 육입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6번과 육경을 육입을 내입이라고 육경을 외입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육입이라는 말을 하는데 보통은 육입이라 하면은 육근을 말합니다. 안이비서 시인의 그 육경은 색성의 항미촉법이고 안이비서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것이고 육경은 대상이라 해서 객관이라 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까지 인식이 일어난다. 인식이 어떤 인식입니까? 안식, 눈으로 보고
빛깔을 보고 모양을 판단하는 생각, 안식이라고. 그 다음에 코로 소리를 듣고 귀로 소리를 듣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식이고, 코로 냄새를 맡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비식이고, 혀로 맛보고 판단하는 것은 설식이죠. 그리고 몸으로서 감촉을 느껴 판단하는 것을 질식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뇌를 마누라고 해요. 뇌로 생각을 하여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의식은 오식의 앞에 1, 2, 3, 4, 5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죠. 까지의 감각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마지막에 육식이다. 육식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육식은 모든 다섯 식에서 최고 대장이 된다고 해서 신광이라 이런 말씀. 자, 좀 전에 칠식에 대한 말도 했습니다. 칠식은 끊임없이 나와 내 것과 또 그런 것에 대한 유리한가,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대한 것을 항상 판단한다 했죠. 그래서 차량식이라 말라식인데, 사실은 이 말라식이라고 하는 이 칠식은 습관 중에서도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뭐 이렇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나와 관계되는 것, 내가 있다는 생각, 그 아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나와 관련된 아애, 나를 사랑한다든지 나에 집착한다든지 하는 아애라고 합니다. 네 가지 부분이 있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고, 육식이 분별하는 빛깔은 소리, 빛깔, 소리, 냄새, 맛, 촉, 감촉 등 경계에 대해 자신의 좋고 싫음을 항상 판단하는 것이고 사량치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 할 때에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도 어떻게 합니까? 항상 누구한테 그걸 구해요? 바로 팔찌에 안테나를 보내서 정보를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학을 내는데 좋으냐 나쁘냐를 어느 정도 보는데, 그것은 바로 팔찌라는 놈은 저장식이라 해서 모든 기억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과거의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이 칠식에서 판단할 때는 바로 과거 경험에 대한 그것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바로 뭐가 돼요? 아니야, 그걸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딱 수동하거나 아니면 또 시작을 하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아라고 할 때에는 이 자아의식이라고 합니다. 뭐를? 칠식을.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심층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 자아 집착,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을 한다. 그래서 자아 집착심이라고 합니다. 그 칠식은 순간순간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렇게 생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속되는 팔식을 보고, 팔식을 항상 순간순간 생멸하고 상속되는 팔식이라는 게 있어요. 팔식. 칠식은 순간순간 생멸되고 상속되는 팔식. 끊임없이 흐른다고 해요. 이 팔식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잘하고 생각, 그것을 자기 자신이 생각. 하지만은 우리가 누누이 근본 불교 부처님의 근본에 의하면은 나라고 할 만한 건 없잖아요. 모든 것은 변화하고 모든 것은 관계에 있음으로 해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무아라고 그러잖아요. 무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팔식에 집착하는 칠식은 항상 팔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칠식의 장애가 바로 뭐냐면 나오죠. 우리의 모든 행위는 유아, 내가 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원래 좀 전에 무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 이렇게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 내 생각, 내 몸,
이렇게 집착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고를 일으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고가 일납니까? 나는 허물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이가 되면 늙잖아요. 우리 모두 늙어갑니다. 그러면 병이 들잖아요. 몸이 부서집니다. 그러면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자, 고가 이미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고. 우리가 생로병사를 고라고 그러죠. 생로병사. 태어남도 고통이요. 늙는 것도 고통이요. 또 병드는 것도 고통이요. 죽는 것도 고통이다. 다 고통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주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고통. 이별하는 고통이 애별리고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싫은, 미운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원정회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내가 원하는 바, 돈을 구해야 되는데 돈을 구하지 못하고, 내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고, 모든 자기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는 것이 큰 고통 중에 하나죠. 그것을 부부득고라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살아가는 이 자체가 모두가 이렇게 하는 것을 원성고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고를 일으키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팔식 전에 칠식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실상이라고 진리는 무상과 무아와 고, 그런 그 진리에 특히 이제 무아, 모든 것은 관계에서 일어나는데 관계하지 않다고, 관계에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집착하는 그런 형상, 나에 집착하는 형상, 내가 원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칠식의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서 벗어나야 우리는 무아를 실현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칠식이 마음에 공부하는데 중요한 알아차림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의식 중에서 나오는 나 중심의 마음. 칠식은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도 모르게 늘 내가 있다 해서 내가 듣는다. 내가 말한다. 순속이조차 쫓기면 내가 쫓긴다고 생각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식은 땀 흘리면서 꿈속에서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라고 하는 것을 꿈에조차도 잊을 수 없으니 어떻게 그 무아라는 것을 알느냐. 원래 무아가 진리 말씀인데, 자, 칠식은 생각하지도 않은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보는 마음이라고 했죠. 원래 하나의 세계를 자신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보아버리는 것. 이것이 지난 시간에 열심히 우리가 봤던 게 뭐예요? 변계 소립성. 변계 소립성은 어디서 일납니까? 칠식의 작용에서 일납니다. 자, 변계 소집성에서 한번 이것을 사량하고 좀 더 육식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만의 칠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만 칠식이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의 칠식도 있는 거다. 이렇게 널리 생각하면 모두가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그래서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이 칠식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마치 있는 것으로 생각해 버린다. 항상 습관적으로. 이것은 재생생 내려오는 아래아식에 잠재되어 있는 습관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있는 것으로 변대를 하고 삶을 느꼈는다. 삶을 넣는다. 내가 공부를 한다. 넣는다. 이렇게 항상 나를 떠오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번뇌 중에 근본 번뇌는 생각하지도 못한 근본 번뇌는 생각하지도 못한 거. 왜인지 아무리 중단날 해도 끊을 수 없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의지로는 잘 안 됩니다. 잘 제어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나에 대한 의식입니다. 나에 대한 의식, 이거는 정말로 얼마나 뿌리 깊은지 정말 이거는 벗어날 수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가 이렇게 상을 받아요. 누가 상을 받으면 상 못 받는 사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질투심이 막 일나. 실제 어떤 분이 그런 상담을 해왔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이 스님이었어요. 스님도 이제 스님한테 상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젊으신 스님인데 학교를 다녔는데 자기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로 잘했는데 자기 보고는 예, 뭐도 안 주고 우도상도 안 주고 또 자기한테는 마지막에 졸업할 때 뭣도 안 줘요. 창장은 그냥 창장도 하나 안 주더라.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출석도 잘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상을 다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공평하다고 하면서 붕괴를 하죠. 바로 그 상태의 마음이 바로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그분이 학교 다니면서 그 스님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자기 마음 떼쯤 되지. 그래서 꼭 그 상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생각하지요? 그리고 이 나에 대한 집착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법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법집, 법에 대한 집착. 어떤 사람이 어, 오래된 불자입니다. 불자인데 새로운 불자가 왔어요. 와가지고 처음에 자기가 소공양 올리고 꽃도 올리고 하면서 참 백미도 올리고 기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인도한 보살이 노보살님한테 얘기했어요. 보살님 나 오늘 부처님한테 향도 올리고 꽃도 올리고 쌀도 올리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래서 절에 다니는가 봐요. 그런 얘기 해서 할 때 그 보살 노보살님이 이런 얘기 했답니다. 보살 그렇게 그 상을 내면 안 돼. 예. 무등상 보실해야 되는데 내가 보실해놓고도 상을 잃히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 처음 오는 보살님은 아무것도 몰라. 상이 뭔지 뭐 무등상 보시는 그냥 뭘 모른단 말이야. 그런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내게 꾸지람을 했다면은 그 사람은 아니 뭐야 이거 나보고 뭐 보시하지 말라는 거야? 뭔데 나를 이렇게 하지? 하고 오히려 반발심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르게 전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우리 세로 보살님 수고 많았어. 정말 잘했어. 뭐 그거야. 그렇게 보시하는 거야 하면서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보시하는 것이 밥 먹듯이 일상생활이 되고 나중에는 일상생활이 되고 나면 밥을 먹는 사람 내 밥 먹었다고 자랑 안 하잖아요. 그렇듯이 나중에는 보시를 하고도 보시했다는 오히려 생각도 안 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보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을 내지는 그 노보살님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금강경 공부도 좀 했고 스님한테로부터 많은 참 이렇게 법포도 받고 이런 대단한 나는 위치에 있는 보살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법을 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 그런 법집이라는 내가 법사다. 내가 무엇이다. 하는 나라는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실제 그분을 그 사람을 인도를 하려면 아직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정말로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일 이해하고 딱 북돋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는 거기에서도 누가하는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행동이 어리석다고 그러죠. 그래서 초기 경제는 뭐라고 합니까? 자, 이 뗏목이 있는데 뗏목은 강을 건널 때 필요해요. 그 뗏목이 너무 고맙다고 계속해서 뗏목을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초기 경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꼭 챙겨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항상 내 자신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계속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바로
실식이라는 것이 작용한다. 말을 하시기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보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마음속에 자신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말라시오 그랬죠. 이거 저거 헤아리 보고 여러모로 생각합니다. 내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렇게 쭉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늘 자기가 있다.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심청 자식이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네 가지 이제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치. 아치라는 것은 내가 있다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있다는 걸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진리에서 보면은 항상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속성이 있는 게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관계하면서 변화해간다. 관계하면서 변화해가는 것이 어떤 그 실상이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 속성 그 실체 계아가 실체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내 생각에 내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아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불구하고 무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아가 아니고 내가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악연, 나에 대한 생각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무슨 직책이 나는 뭐 무슨 원장이야. 나는 뭐 뭐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걸 놓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슨 절의 주지야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직책을 놓고 자기 자신에다가 이미지를 부여한다. 그러다 보면 그 이미지의 부여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그 상에 빠지거든. 그러면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상을 악연이라고 합니다. 악연. 자기 자신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하게 집착을 하게 되면 곤란하다.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 그 직책이 최고인이나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최고인이라 하면서 그게 너무 빠뜨려 가지고 큰 것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만 그리고 상대와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좀 잘났다. 그럼 욱줄대는 말, 상대를 좀 경멸하는 말, 자기를 뽐내고 싶은 말, 그것이 아만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아치, 악연, 아만 이것이 그릇된 생각들이죠. 마지막으로 아에. 자, 나에 대한 생각이 집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싫은데 자기가 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로 말해요? 내로남불이라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리는 거고.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요즘 그냥 말이 그냥 만들어졌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 남이 하면 불륜이라.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에 너무 합리화식, 자기 자신 합리화식,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죠. 이것을 에고이즘이랍니다. 에고이즘. 에고이즘이 어디서 유래됐나 하면 물론 그 이제 신화에서 유래됐기는 한데 수선화라는 수선화. 어떤 미소년이 너무 자기 스스로가 좋아서 거울에 쳐다보는 모습, 자기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스스로 반해져요. 너무나 좋아서 미소년이 반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물속에 있는 사람 자기지 자신을 사랑해서 만나려고 이들잖아요. 그래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꽃이 수선하다. 그래서 수선화는 항상 물가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고 쳐다본다는 그 내용이 바로 에고이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어리석은 그 마음 중에 특히 아치라는 것은 내가 없는데도 있다 생각하는 거. 악연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내죠. 아마는 어떤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우쭐대는 마음이죠. 상대를 갖다가 폄하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에고이즘, 수순화 같은 거겠어.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생활하면서 말라식의 우리 보통 생활은 뭐냐? 말라식의 반응이다 해도 아니야. 말라식의 반응을 하고 삽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또 자기 자신이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늘 따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일상 우리 생활은 뭐냐? 바로 말라식의 반응에 따라서 살아간다 해도 아니야. 보통 사람은 수많은 일 속에서 보통 사람입니다. 아치, 악연, 암한 아이가 뿌리 깊이 내려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게 다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 말라식은 근본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근본 문제 한번 끝자리만 따서 한번 외워봅니다. 맨 처음에 한, 진, 치 이건 알죠. 그 다음에 만, 의견 이렇게 합니다. 자, 탐진치는 탐심, 썩내 뭐 의석음이고 만, 의견, 만은 자만심, 의는 의심, 뭐에 대한 의심입니까? 진리에 대한 의심입니다. 부처님과 불법성에 대한 의심, 이런 것이 의심이라고 하고, 견자는 그릇된 견해. 아까 지금 네 가지 아치, 악연, 악만, 다해마 이런 것들이 그릇된 견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말라시오로서 일어나는 근본 분해가 6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라식에서부터 일어나는 6가지 근본 분해를 터잡아가지고 같이 따라나는 여러 가지 분해가 있어요. 그런 분해가 수분해라는데 이것이 20가지입니다. 사실 이 근본 분해니 아분해니 근본 분해, 수분해 하는 이 내용들도 우리 유식 30송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미리 이제 뭐냐면 처음부터 이 30송을 한문 글자를 새기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총론에서 제 6강까지는 총론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7강부터는 이제 차근차근하게 다시 세부적으로 강론으로 63위송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면 또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가지의 번뇌가 또 수번뇌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이 말라식은 그럼 항상 나쁜 거면 그게 아닙니다. 말라식은 좋은 말라식도 있고 나쁜 말라식도 있습니다. 좋은 말라식이 뭐냐? 우리가 인품을 할 때 좋은 말라식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나도 좋고 남도 좋고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평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너와 내가 항상 이렇게 존중하면서 그렇게 평등한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좋은 말라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말라식도 나쁜 말라식이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인격이 좀 덜 됐어요. 이 자신에만 고집하는 것. 항상 남하고는 전혀 그냥 소통도 안 하고 자기 자신에 빠져가 사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이익을 나는 이익되고 남을 손해보게 하는 것. 또는 너나 나나 모두 다 망해버리자 하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예요? 전쟁 치는 사람은. 전쟁을 치는 사람의 심보가 결국 상대를 죽이면 자기도 다 하거든. 그런데 전쟁 치는 심보를 가진 사람들은 대개 그런 성격이 파탄지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 해보세요. 항상 우리가 어떤 높은 직위에 있다 해서 높은 직위에 있다 해서 좋은 말라시를 가진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겸허하고 상대를 얼마만큼 존중해주고 너와 내가 모두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야 인격이 원만한 말라시를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페이지를 넘겨보면 자, 우리 조금 전에 배운 거 나오죠. 좋은 말라식, 나쁜 말라식 설명드리는 개성은 스네리트라고 합니다. 자,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나쁜 사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늘 자기만 생각하고 남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 남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도 사실 늘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베풀지 않는 사람.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지만 자기만 늘 생각하고 남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도 조금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하며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라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정말로 보살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이 보살의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유식학을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마음의 표현이나 마음속에 상관없이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완전히 없앨 수 없잖아요.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생각에다가 그 집착을 할 때 조금은 상대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게 있다. 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익이 되는데 상대가 손해보게 한다. 너와 내가 동시에 손해본다든지 하는 것은 풀어보면 됩니다. 아무튼 좋은 말라식은 그 건강한 말을 갖다가 항상 쏟아놓습니다. 건전한 말. 나쁜 말라식은 항상 어리석은 말을 늘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라식을 가진 경우에는 스님의 수준, 높은 보살의 수준과 같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은 말라식은 발육이 덜 된 미성숙된 상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아주 낮다는, 정신적으로 낮은 상태에 뭐예요?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거, 항상 변계 소집성. 모두 떨어져 있고, 모두 독립되어 있고, 내 거 묻고, 너와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고집하고 이기심, 자기의 그 욕심만 채운 이적인 사람을 우리는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 그리고 그런 사람을, 그리고 상대를 갖다가 해코지를 하면 더더구나 뭐가 됩니까?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국주의, 서양 열강이 동양을 쳐들어가는 제국주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그 지도자 생각은 좋은 말라식입니까? 나쁜 말라식? 당연히 나쁜 말라식이에요. 일본이 아직도 나쁜 말라식을 갖고 있는 그 전체 그 사람들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지도자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나쁜 말라식을 가진 사람들이고 정말로 상종하기가 힘든 사람이 아닌가 해서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물해줘야 돼요. 접법을 해야 되죠. 참 국제적인 접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유식의 가르침은 훌륭한 자를 형성시키고 왜곡된 자, 병든 말라식이죠. 를 치료하여 수정하여 가는 겁니다. 병든 말라식 이꼬로 변계 소집성. 좋은 말라식은 일단 시작이 어타기성으로부터 원성시성 이르면 좋다. 지난번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임상병리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훌륭한 자를 형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이 친절해요. 그리고 마음을 누가 뭐래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말 중에 이야기의 말 중에 항상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그래요. 그럴 수 있지요. 하고 항상 얘기를 하고 그리고 상대가 힘이 없을 때, 힘들 때 항상 뭘 해줘요. 이렇게 힘드는 말,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그 상대와 자기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동체대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는 훌륭한 자를 가진 사람이다. 왜곡된 자를 가진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돼요. 자기성에서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편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당당하되 뽐내거나 특히 상대를 원망하거나 폐를 끼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훌륭한 즉 자아를 왜곡된 자아를 형성한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는 훌륭한 자아를 형성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유식학의 목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마음의 구조 제 6강에서 마음의 구조 두 번째 아리아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만야바라니